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는 이가 이제 지금 말하기를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통화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금 현재 망친 이가 바로 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저 사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제일 먼저 앞장서서 망가뜨린 주범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상황을 일으킨 주범은 아니고요. 물가를 통제하고 이제 금리 상황을 통해 가지고 경제의 그 기초 체력들을 좀 여력들을 갖춰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그냥 없애버린 사람이 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미션 아래 눈치 보면서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는 그 막중한 역할들을 그냥 놔버린 겁니다. 이제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매우 이제 불안한 상태인 거고 언제 어느 때고 갑자기 쇼크가 이제 터져가지고 한국이 그냥 쓰나미로 그냥 이렇게 빨려 나갈 정도로 매우 이제 위태위태한 상황을 만든 이가 바로 이창용 저 사람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3.5%, 미국은 5.5%.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미국보다 2%나 낮은 상태인데 2024년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내리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내리겠다라고 개수작을 부렸던 이가 저 사람입니다. 저렇게 이제 하면 한국의 경제는요. 나아진다? 아니요. 한국 경제가 더 개판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벌써 물가가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건 왜입니까? 기준금리 때문이죠. 기준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의 윤석열 정부 아래서 제조, 식품 제조사나 이런 곳이 이제 뭐합니까? 원가가 상승될 압박 요인이 당장 온 게 아니라 앞으로 올 것인데 미리 선제적으로 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도 통제가 안 되는 지금 현재 정부 아래에서 한국의 기준금리조차 이제 제대로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더 엉망이 되어 가는 거죠. 2024년 5월 1일 이후부터 경기대응 완전자본 1% 적립 시행 이후 사실상 한국은 IMF 시즌2가 이미 시작됐다. 한국에 언제든지 이 쓰나미가 몰려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빚이 없고 경제적으로 현금을 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상황이 괜찮을 수 있는 거고 무리하게 빚을 져서 3억이고 5억이고 7억이고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시중금리가 요동치면 그때마다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한 상황들을 누가 만들었다? 이창용이 만들었다. 저 관료라고 하는 이가 대한민국의 가장 이제 앞장서서 이제 한국의 경제를 망치고 있는 주범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되게 고민 많고 생각 많겠죠. 근데 지금요 개막장을 만든 일은 사실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우려스러운 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아마 대략 2024년 9월, 10월, 11월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많은 상황들이 심상치 않게 바뀌겠죠. 2024년 7월 1일 이후 스트레스 DSR 50% 적용되고 이제 서서히 이제 건설업체들 하나씩 둘씩 무너진다는 얘기 나오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자빠지는 이제 시점 나오고 뭐 이래저래 9월 10월 되면 단위농협 축협 수협 또 자빠지고 이제 하나씩 우두두두 이제 썰어져 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다 누가 만들었다? 이창용이 만들었다라고 그냥 저놈이 나쁜 놈이다 역적이다라고 얘기해도 좀 과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하반기에 인하할 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미국이 대려 2024년 하반기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올릴 수도 있다. 하반기 물가요? 개판되는 거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저렇게 계속 동결한 상태로 갔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더 망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이나 중동의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 당연하죠. 유가가 환율이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개막장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현재요. 뭐 구조개혁 지랄 발광하지 말라 그러세요. 구조개혁은요. 한국은행 총재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기준금리 올려야 된다. 물가가 지금 안 잡히고 있어서 기준금리를 3.5에서 4.0으로 4.5로 5.0으로 올려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한국은행 총재 저 사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다 보니까 물가가 개판되고 서민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 같은 아주 평범한 소시민도 알고 있는 상황을 저 사람이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행하지 않는 거죠. 왜? 윤석열 이하의 기득권에 앞잡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떠받드는 거죠. 서민들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고통을 받든 말든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어차피 서민들은 원래 예전부터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이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 관련해서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는 겁니다. 서민들의 삶에 대한 그런 애정 자체가 1도 없는 겁니다. 그게 저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꽤 많은 상황들, 꽤 우려스러운 것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엉망입니다. 좀 화가 날 정도로 나라 꼴이 개판이죠. 이러한 엉망인 상황을 우리가 계속 지금 두고 보고 있는데요.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는 게 왜 이 모양일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라는 좀 답답함도 계속 생기죠. 참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점점 더 신몰에 나간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아니,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안 좋은 상황, 우려스러운 상황들을 계속 목격하며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때야 됩니까?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죠. 좀 더 집중하며 지내야죠.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착각에 빠져서 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두려운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금융수장들은 개막장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망가지고 있고 더 심각해지고 있고 더 엉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실폭탄이 터진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정부 아래에서 금융수장들 중에서 금융 리더라고 얘기하는 이들 중에서 제대로 된 이제 일을 하는 놈이 한 놈도 없죠. 그래서 더 암울한 겁니다. 이복현이라고 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을 금융감독원장에 앉혔더니 그 놈이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저게 정치인인지 정치인이냐 관료냐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놈 아래에 있는 놈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밖에 없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괜찮았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너무도 많은 이 폐악질들이 넘치고 있고 그로 인한 책임은 대가는 전부 다 국민들이 뒤집어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나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대비하고 대응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달라졌다고 이창용이 실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4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없습니다. 2025년요.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3.5에서 4.5로 더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저금리가 다시 온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금리 상태로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대응들이 더욱더 필요한 게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겁내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